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큐레이터 민사 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메타버스로 인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게더타운을 알아보겠는데요. 기존에 제가 줌 위주로 사용법을 알려드린 이후에 이 게더타운이 대두되게 되면서 과연 이 게더타운이 앞으로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기존의 줌을 대체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인지를 줌의 전문가 입장에서 비교를 해서 교육과 강연의 목적에 맞게 그 기능과 메뉴들이 제대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오늘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게더타운에 접속을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포털에서 게더타운을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게더타운은 참가자가 25명 이내일 때까지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신 뒤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강의를 할 교육장을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좌측 하단에 Create a New Space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좌측에 기본적으로 게더타운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템플릿 장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피스부터 해서 각종 여러가지 컨셉에 따른 시설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교육 목적에 맞게 이 교육장을 세팅할 것이기 때문에 Education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참가자 수에 맞는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교육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100명 이상, 50명에서 100명, 그리고 조금 내려보시면 스몰 규모의 교육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 25명 이내에 무료 교육장을 가지고 활용해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고요. 그러면 우측편에 이 부분에 자신이 만들 교육장의 이름을 임의로 넣습니다. 윈사 오픈 클래스라고 넣고요. 패스워드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패스워드를 적용한다면 우측으로 클릭하시고 밑에 여기를 클릭하셔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그래서 Educator와 Student를 클릭한 뒤에 Create Space를 누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좌측에 윈사 오픈 클래스가 열려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되고요. 이 화면 밑에서 엔터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처음 화면에서 아바타를 정하게 됩니다. 에딧 캐릭터를 눌러서요. 자신의 이름을 쓰고요. 저는 윈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위에 하나씩 눌러보면 캐릭터가 바뀌게 되죠. 여기서 원하시는 캐릭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밑에 옷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옷 색깔입니다. 네, 저는 이 옷을 선택해서 넥스트를 누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게더타운에서는 마이크와 스피커의 설정 값을 잡아주게 됩니다. 이제 교육장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Join the Gathering에 클릭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게더타운에 접속된 화면인데요. 저의 모습은 하단에 있고요.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보게 되면 저의 모습이 확대되게 됩니다. 우측에 최소화를 다시 누르면 원래 맵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바타를 이동시키는 것은 화살표로 좌우, 위로, 아래로 하시는데요. 조금 더 편하게 하시는 방식은 마우스로 이동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좌측편 화면에 나와 있는 메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줌에서와 동일하게 참가자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 참가하고자 있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참가자 현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채팅을 위해서는 바로 위에 말풍선을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채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밑에 수신자를 nearby가 있고요. everyone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참가자를 클릭을 할 수가 있겠죠. nearby는 근처에 있는, 가까이 가게 되면 게더타운은 자동적으로 화면이 열리고 마이크가 ON이 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nearby는
설정을 해두고 채팅을 하시게 되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채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everyone을 선택해서 채팅을 하시게 되면 이 메시지 창에 보내는 내용들이 여기에 참가되어 있는 참가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두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해당 참가자를 눌러서 하는 메시지는 줌에서 1대1 비공개 채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팅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 프레퍼런스 공간에 대한 기본 설정인 것 같은데 그냥 대부분 두시고요. 여기에 파란색 부분 튜토리얼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숨기기 이 부분만 활성화시켜 두시고, 그 다음 이제 공간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인데 그냥 스킵하시면 되고요. 스페이스 액세스에서 이제 패스워드를 넣는 부분, 우리는 패스워드를 넣지 않고 들어왔는데요. 패스워드를 넣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 넣고 세이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셧다운을 누르시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셧다운을 누르시게 되면 만들어 놓으신 이 교육장이 완전히 제거되게 되니까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저 롤이나 어드밴스는 그냥 스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치 같은 이 부분은 이제 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장 내에 여기 보시면 정수기라든지 뭐 음료수 자판기, 의자, 책상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클릭해서 하나씩 데코레이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는 제가 최근에 만든 오브젝트가 예시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부분 오픈 오브젝트 피커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좌측에 여러가지 오브젝트에 대한 종류와 거기에 대한 항목들이 나오게 되죠. 이게 쭉 내려보시면 오피스 데코, 프레젠테이션, 셀러브레이션, 아웃도어 뭐 쭉쭉쭉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나머지는 전부 다 액세서리에 불과하고요. 이 프레젠테이션 클릭하시면 이제 백드랍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 블리튼, 어떤 게시대 같은 거죠. 게시대의 노트. 그러니까 이 게시대를 클릭을 해서 해당 교육장에 설치를 하고요. 연결해서 안에 여기에는 텍스트를 넣어서 메시지를 넣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생이 그 근처에 가서 그 X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게시대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블리튼 비디오는 여기에 비디오를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 근처에 가면 X를 누르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키보드에 X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연결된 비디오가 보여지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블리튼 보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게시판이죠.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우측편에 지금 웹사이트 링크를 연결하기 옵션,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를 넣을 건지 비디오를 넣을 건지에 대한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보드죠. 게시판이죠. 이제 이것을 클릭하고 웹사이트를 클릭해서 이 부분에 패들릿, 만들어 놓은 패들릿을 여기에 주소를 연결시켜 놓고요. 이 게시판을 교육장 내에 어디 적정한 곳에 더블 클릭해서 붙여 놓게 되면 교육생들이 이 블리튼 보드 근처에 가는 순간 자동으로 메시지가 뜨면서 키보드 X를 누르시고 들어오세요 라는 안내에 따라 X를 누르게 되면 바로 미리 만들어 놓고 연결시켜 놓은 패들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만들어 놓은 패들렛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패들렛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요. 이 부분에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 링크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실렉트를 하면 이 마우스에 따라서 제가 방금 선택한 블리튼 보드 게시판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된 겁니다. 이 부분을 끌고 와서 아마 이쪽 벽면에다가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지금 계속 게시판이 이렇게 따라다니죠. 여기를 닫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클릭할 때마다 계속 게시판이 추가로 계속 붙게 되는데요. 자, 이제 게시판이 붙었고요.
제 아바타를 이동시켜서 이 게시판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게시판 근처로 가니까 X를 눌러보라고 나오죠. 그러면 키보드에 X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제가 연결시켜 놓은 패들렛이 뜨게 되고요. 교육생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교수자가 적도록 한 내용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이 다 되게 되면 우측 상단에 X를 누르고 나오면 되죠. 자, 이제 교육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교육장에 들어가니까 여기 참가자가 한 명 접속해 있습니다. 저의 또 다른 아바타죠. 지금 들어오시게 된 이 교육장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소그룹 토의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4명씩 1조에서 6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가보게 되면 이곳은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학습 활동을 하는 형태로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사는 기본적으로 이 연단 쪽에 지금 스피커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오셔서 얘기를 하시게 되면 전체 교육생에게 교수자의 얼굴을 보여준과 동시에 교수자도 교육생 전체의 얼굴을 지금 이처럼 위에 상단에 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교육생들은 비디오와 마이크가 꺼지게 되면서 대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하실 때는 연단에 오셔서 이 위치에 오셔서 강연을 하시고 좌측에 소그룹 토의를 위한 교육장에도 이 위치에 연단이 있게 됩니다. 이 연단에 오셔서 들어서게 되면 전체 교육생들 화면이 자동적으로 뜨게 되고 교육생들도 저의 목소리 그리고 저도 교육생들의 얼굴을 다 보실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육생들은 교수자의 목소리와 화면 공유를 할 때 내용들 전체 이 연단에 서서 할 때는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교육생들의 목소리를 교수자가 들을 수 없다는 거. 교육생의 목소리를 교수자가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수자가 여기 연단에 나와서 참가자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참가자의 화면과 음성이 연결이 되면서 대화하는 방식. 또 하나는 교수자가 이곳에 있다가 참가자가 발언을 하기 위해서 반응 버튼 중에서 손들기를 눌러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참가자 버튼을 눌러서 여기 참가자 클릭하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게 되면 참가자 화면을 보세요. 그럼 여기에 확성기 같은 모양을 보게 되시죠. 이 모양이 생기게 되면 참가자 근처에 가지 않아도 참가자는 교수자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질문을 하게 되고 참가자가 질문하는 내용은 전체 교육생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참가자 근처에 있는 여기 조원들은 언제든 가까이에서 서로 간의 얘기를 또는 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룹을 벗어난 다른 그룹들은 여기에서 대화되는 내용들 또 교육생들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또 하나 각 그룹 단위로 여기에서 이제 그룹 활동을 하게 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각 그룹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일이 이렇게 아바타를 움직여서 해당 그룹 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불편한 점이 느껴지시죠?
게더타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 장소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1부터 6까지 나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1조부터 6조까지 숫자와 동일하죠. 연단에서 가까운 이곳으로 와서 여기 1이라는 숫자 칸에 들어가게 되면 굳이 멀리 1조까지 가지 않아도 1조의 그룹원들과 영상과 마이크가 열리면서 교수자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그룹에서 어떤 토의 내용들이, 학습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기본 사용법이라고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교수자의 강의와 관련해서 화면 공유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게 되고 화면 공유를 눌러서 제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 1과 2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화면 자체가 줌과 동일하죠. 여기 화면 2를 클릭해서 공유를 할 텐데 오디오 공유를 체크하게 되면 참가자들에게 소리까지 전달되게 되겠죠. 일단 클릭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럼 이런 모습에서 여기에 공유되고자 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줌에서 화면 공유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죠. 네, 해당자의 화면을 누르게 되면 그 해당자를 키우게 되고요. 저를 키우게 되면 또 저의 모습이 크게 나오면서 다시 화면 공유하고자 하는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강의를 하시다가 줌에서는 링크를 교육생들에게 보내서 패들렛이든 다른 웹사이트로 교육생들을 접속시켜서 학습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좌측편 채팅창을 열어서 에브리원으로 바꾸고 링크를 여기 메시지 창에 넣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줌과 달리 파일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모지 채팅도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게더타운에서 제공해 주고 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줌에서 비디오를 원활하게 플레이하기 위해서 그 화면 공유할 때 밑에 비디오 클립 최적화 옵션이 별도로 있어서 클릭하고 화면 공유하도록 되어 있죠. 게더타운에서는 화면 공유 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하면 이 비디오 최적화라는 하위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버튼을 우측편으로 클릭해서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가 이제 줌의 어떤 반응 이모티콘과 동일한데 줌과 같이 많은 이모티콘을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이모티콘 이모지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게 학습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들기 좋아요 이건 뭐죠? 라고 하는 어떤 물음 같은 거겠죠. 네, 그리고 이 클리어는 교육생들이 이모티콘을 이제 표시를 했을 때 일시에 클리어 시키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네, 화면 공유를 중지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해 주게 되면 원래의 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게더타운을 활용한 학습 방식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게더타운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좌측편 상단에 이 포도 모양 있죠. 포도 모양 클릭하시고 Go Home으로 가신 뒤에 그냥 웹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게더타운을 활용한 학습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줌과 비교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 장점은 단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는 웹 기반이라서 굉장히 라이트하고 가볍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줌에서는 강사와 교육생, 특히나 교육생과 교육생 간에는 교류가 상당히 힘든데 이 게더타운에서는 강사와 교육생, 교육생 간에 모션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의 활동 시에 각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의의 모습을 교수자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줌에서는 소외실로 이동시키게 되면 별도의 공간으로 간 거기 때문에 교수자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게더타운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 같이 교육장 위에서 마치
교수자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해서 각 교육장에서 일어나는 학습 활동의 진행 상황을 한 번에 보고 문제가 있는 그룹은 빠르게 캐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휴식 시간에 교육생들 간에 이동하며 친교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지금 현재 줌에서는 순수하게 강의를 위한 그런 기능들에 조금 포커싱 되어 있고요. 그 외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환경인데, 게더타운에서는 비록 가상 공간이지만 실제 연수 현장에서 학습 이후에 우리가 연수원에서 추가적으로 가졌던 즐거움들, 친교적인 활동들, 볼거리, 경험거리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육 외에도 다양한 영상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연결해서 설치를 해주게 되니까 교육생들이 쉬는 시간에 학습 피로도라든지 또 학습 외적인 피로도를 그러한 경험거리, 볼거리 통해서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교수자가 교과정의 컨셉에 맞게 교육장을 언제든지 자유로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줌과 차별화된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줌에 비해서 아쉬운 점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생이 질문을 하게 되면 줌에서는 교육생이 음소거 해제를 하고 바로 교수자에게 질문을 하면 되는데, 게더타운에서는 교수자가 질문이 있는 참가자에게 별도로 스포트라이트라는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집합교육 현장에서 교수자가 자신이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하다가 교육생이 질문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다가가서 마이크를 주잖아요. 그런 기능과 동일합니다. 그런 점이 다소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줌에서는 채팅창을 통해서 파일 전송 그리고 이모티콘 전송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게더타운에서는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또 이모지, 이모티콘을 채팅창을 통해서 반응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줌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가상 배경과 비디오 필터 기능이 전혀 게더타운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특히나 가상 배경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의 뒷배경을 조금 정리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그런 기능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